네, 죽음을 부른 양악 수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대 여대생 안면 윤곽 수술을 받은 뒤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서 숨졌습니다. 자, 성형수술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사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서초경찰서에 의하면 말이죠. 예. 19일 날 A 정형외과에서 소위 광대뼈 축소 수술을 네. 이제 받았던 네. 그 대학생이 결국은 이제 뭐 사망을 했던 이제 그와 같은 사건인데요. 네. 근데 이 의료기관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우수한 의료관광 유치기관으로 뭐 지정되었던 그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방학 시즌이라고 하니까 예. 이뻐지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무엇인가 그 의료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일단은 뭐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어쨌든 뭐 끔찍한 사건이 엊그저께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방학 아닙니까? 겨울방학? 겨울방학 때 뭐 여대생, 대학생, 어린 학생들 다 성형수술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수능 시험 치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선물로 뭐 쌍꺼풀 수술, 네. 코를 높이는 수술 네. 이런 것들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쌍꺼풀 수술, 코 수술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걸로 보고 뭐 일상적인 것처럼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양악 수술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도 예전에 이제 의료 사건 네. 판례를 수천 건을 이제 검토하는 네.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마취로 인한 사망 사고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양악 수술이나 그 지방 흡입 같은 네. 것들이 네. 보통 전신 마취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사고의 율이 높은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마취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네. 또 마취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한 그 응급 처치가 가능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네. 일반적인 뭐 강남이나 일대의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은 많이 갖춰놓고 또 수술 상담을 하기 위한 소위 뭐 실장이라고 표현되는 네. 상담 실장들은 여러 명 있고 한데 네. 이 마취에 대해서는 마취 전문의를 항상 상주시키기에는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마취 전문의가 상주에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장처럼 마취 그 전문의가 와서 잠깐 건수 그 건에 있을 때 마취를 해주고 가고 이런 식이다 보니 이 마취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데 마취 사고는 사망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일단 네. 호흡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광대뼈와 밑에 턱을 수술하는 수술을 했던 것 같은데 마취가 깨도록 환자실로 옮겼는데 마취가 깨지 못하고 심정지가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심정지의 원인이 정확히 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호흡이 정지되면서 심정지가 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만 번들을 하고 이제는 무슨 뭐 홍보실장인가요? 상담실장. 상담실장 이렇게 많지만 사실은 그 생명과 직결되는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마취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제대로 갖추지 않은 병원이 있으니까 혹시나 성형수술에 관심 있고 병원에 가신다면 마취가 있는지 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지 뭐 언론에 났는지 아니면 인테리어가 잘 됐는지 이런 다른 부분을 조금 관심을 꺼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인식의 문제 같거든요. 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 뭐 외과 수술이나 내과 수술은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보고 여러 군데에다가 또 자문도 구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형수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미용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현재 변호사 말처럼 전신 마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성형수술이니까라고 정말 간단히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그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사고가 4건 있었는데요. 다 광대뼈 축소 수술, 복부지방 흡입 수술, 양악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수술이거든요. 뼈를 깎아내고 잘라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수술이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고 광고 보고 전단지 보고 찾아가서 수술을 하니까 이런 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겠죠. 자, 일단은 그 네티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연빈 앵커. 네,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숨진 여대생 소식을 듣고 네티즌들 안타까워했는데요. 댓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런 위험한 수술은 법으로 못하게 막으면 안 되냐면서 안타깝다는 의견부터 생명까지 걸면 이런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 거냐면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여대생을 추모하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반면 의사와 환자의 욕망이 맞물려서 죽음을 불러온 게 아니냐면서 결국 환자와 의사가 자초했다는 비판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병원이 광고료는 안 아끼면서도 인건비는 아끼려고 조무사를 쓰는 판에 응급장비가 있을 리가 없다면서 병원의 부족한 응급장비 시설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직 응급실 간호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성형외과의 80%가 마취의사는 출장으로 부른다고 고발하는 한편 수술하기 전엔 혈압도 재지 않고 수술 중에는 모니터 안 하는 것도 많다면서 성형외과가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망 사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지만 뭐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이 여대생이 원래 그 광대뼈 축소술로 불리는 이 수술을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비포 애프터 수술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변화된 모습 그 사진을 공개를 하고 병원 홍보에 쓰는 조건으로 대폭 할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에 칼이 이제 들어오고 뼈가 깎아지는 상당히 뭐 안위에 관계된 것인데 어쨌든 현혹되는 광고의 속을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측의 어떤 뭐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아까 우리가 조금 말씀 나눴지만 의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마취과에 오신 분이 그 해당 병원에 소속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전문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 이게 상당히 그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더군다나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치과 의사가 사실 뭐 집도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게 그 양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치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광대뼈라든가 이것을 깎아내고 하는 것도 치과 의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과연 이제 성형외과의 전문가냐 이런 전문성 면에서도 사실은 치과 의사가 이것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바꿔 얘기하면은 원래는 그 성형외과에서 양악 받으려면 성형 전문의하고 치과 전문의가 서로 협의를 하고 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협업 바람직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그 환자 입장에서 그와 같은 것이 다 설명이 되었는지 그것에 이제 그 동의를 했는지 우리가 그 신해철 씨 관련된 의료 사고에서 이제 그 봤듯이 이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그 생명 신체적인 상당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변명을 하거나 다른 합리화를 꾀할 수 있는 구실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절차적 동의도 꼼꼼히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과대 광고와 어떤 그 의사의 어떤 전문성 뭐 이런 면에 있어서 특히 그 방학을 그 맞이해서 많은 지금 뭐 대학생들이 심지어 뭐 대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니까는 그 성형외과도 너무 많고 전 세계 성형 시장의 한 4분의 1이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이 미녀, 미남 열풍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그런 인조 인간이 양상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문화가 그러니까 일단은 겉을 좀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어디 취직을 하든 이래도 이쁘면 취직 잘 되고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좀 해외 사례를 보면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거든요. 그 나라에. 그럼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왜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지? 근데 그쪽에서는 사람이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기술이나 능력이나 내면을 보는데 우리는 일단 얼굴 안 붙이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우리 이정권 앵커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생겼으면 훨씬 더 유명인이 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그 겉을 중요시하고 본인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보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더 이뻐지고 더 아름다워야 내 욕구가 채워진다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을 뭐 법으로 제어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미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달리 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럽 시대 뭐 이렇게 그 명화 같은 걸 보면은 지금과는 달리 상당히 뭐 통통하고 뭐 그런 모습 아닙니까? 또 그 조선 시대의 미인이라고 한다면 눈 자체가 사실은 좀 작고 뭐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쌍꺼풀로 크고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미. 뭐 이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좀 원론적인 말씀해 주시는데 보면 지금 뭐 연예인들이 그 비포 애프터 해서 무료 수술도 받아서 홍보에 나서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약간 유혹의 손길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예뻐지기 위해서 수술을 하려는 걸 그런 막는 프로그램도 거는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어쩔 해야 수 되냐면 없죠. 이 성형 수술 자체에 제한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형 수술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성공한 수술이 될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수술을 하는 의사가 누구냐거든요. 네. 인테리어도 아니고 뭐 담당 실장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에요. 나를 수술하는 의사가 누구냐이고 그 의사가 예를 들어 하나의 똑같은 그 수술을 10건 한 의사가 있고 1000건 한 의사가 있어요. 1000건 한 의사가 당연히 부작용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의사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형외과 병원에서 광고는 엄청나게 하는데 몰려오는 환자를 다 수술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1000건씩 한 의사가 이 모든 환자들을 수술할 수 없으니 막상 수술하러 왔을 때는 그냥 이제 막 처음 갓 전문의가 된 의사, 몇 건 해보지 않은 의사에게도 수술을 막 맡기고 그런 의사가 수술을 하도록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예뻐지는 것 중요하고 예뻐지는 거 뭐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수술을 받으려면 특히 이런 광대뼈나 양약 수술 같이 위험한 수술을 받을 때는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뭐 2, 3년 뒤에 하더라도 자신을 수술할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뭐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우선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준비한 판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남녀의 인식 차이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해보는 건데, 자, 미팅할래? 여자한테 미팅할래라고 질문하면 이거 좀 화면을 조금 클로즈업 했으면 좋겠는데, 자, 미팅할래 하면 여성은 그 남자 차 있어?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때 남자는 보통,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네요. 자, 여동생 있어 라고 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유 매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자, 남자는 예쁘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탤런트 누구누구를 봤다 이러면 여자는 실물은 별로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남자는 예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뭐 재미삼아 이런 인터넷 글이 떠돌지만 결국은 이 여성에 대한 외모, 이쁜 얼굴, 이거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심리, 인식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네. 저는 그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쁜 거 좋아하는 심리를 누가 어떻게 고칠 거예요?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만 해도 못생긴 거보다 예쁜 거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구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못생긴 남자보다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심리 때문에 성형 수술을 감행하는 여성 내지는 남성이 있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위험한 수술은 국가에서 차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자, 정도의 그 안전망은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정리하자면 잘생기고 이쁘고 싶은 욕망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